in progress. 메나테크가 이제 어떤 곳인지 몰랐다가 어떤 비전이 있는 곳인지 알게 되니까 도대체 저렇게 직급 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네, 미약하지만 저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은행에서 1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2016년 1월 달에 저의 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메나테크를 소개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뒤편에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네, 저는 2016년 1 월에 어소시에이트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7년 1월 네, 제가 주최하는 홈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메나테크를 제대로 알고 성장한 건 홈미팅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홈미팅에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아 진짜 메나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뭘 먼저 진짜 해 봐야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다 같이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스스로 주최하는 홈미팅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스트로서 저희 집에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탄력을 받아서인지 2017년 4 월에 이제 골드 ED로서 PD가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신인상, 루키상이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신인 3 관왕상을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서 받고 이제 2017년 9 월에 QPD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 년도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해인데요. 2017 년도 9 월에 제가 QPD를 달성하고 나서 더 간절하게 들었었던 생각이 뭐였냐라고 되돌아보면 이제 '진짜 네트워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이제 뭐 한 2년 정도까지는 메나테크를 통해서 얻은 제 건강의 삶에 엄청 많이 취해 있었다면 사실 건강한 게 제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건강이었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족쇄 안에 살고 있었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족쇄를 다 풀어 헤친 그 기쁨이 지나고 나니 '아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네 전달하는 그런 진짜 네트워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월 이제 네 남들은 모두 '아 왜 그런 철밥통을 버리냐.' 했지만 네 제가 2019년 1 월에 이제 18년 정도 다녔던 네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제 나이가 43 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살 초입에 어차피 제가 네트워크를 할 거라면 나이가 더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네 '인생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2021년 10월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던 그때 네 2배 성장을 하면서 큐 브론즈 PD를 달성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와 함께 PD를 달성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나경 사장님과 우리 김명희 사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제 PD가 가시는 걸 이제 제가 열심히 도와보면서 함께 브론즈 PD를 이제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7 월에 제가 뉴 실버 PD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에 이제 1 년에 한 번씩 저희가 10월 달 되면 마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해 가장 메나테크에서 열심히 또 성과 있게 비즈니스를 했었던 15 명을 뽑습니다. 그게 서클 오브 엑셀런스인데요. 그때 제가 서클 오브 엑셀런스에 네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렇게 네 조구모 사장님과 이명선 사장님을 이제 QPD를 네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제가 그때 서클 오브 엑셀런스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상승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았던 리더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24년 10 월에 네 Q12 브론즈 PD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항상 어느 때라도 브론즈 PD를 달성하는 Q12 브론즈 PD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김선희 사장님이 Q 네 PD를 달성하는 것이 또 인제 제가 그런 이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네, 제가 큐 실버 PD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네,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표를 작성하면서 느낀 거지만 역시 메나테크 사업은 너무 멋지다. 혼자서 브론즈 PD가 아니라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저의 큰 이제 PD까지는 아닌데요. PD를 지나서 브론즈 PD 하면서 뭔가 굵은 이제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항상 성공을 하는 이제 큐 PD 분들이 나왔다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작성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 이 사업은 진짜 팀워크로서 같이 성공하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큐 실버 PD를 가기 위해서는 제 산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네 이 사장님들의 큐 PD를 도와가면서 '큐 실버 PD를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인제 저한테 젖어들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건 진짜 팀워크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의 성공은 의미도 없거니와 네 그렇게 되지도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네 이 안에서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업 인제 이 차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MBSA에서 이 비즈니스 스토리 강의를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때보다 네 그때도 브론즈 PD였 그때는 브론즈 PD였고 지금은 Q12 브론즈 PD였고 이제 또 제가 쪼끔은 성장을 한 거라 그때랑 또 생각이 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이렇게 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5개가 뭘까?' 인제 이걸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복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이고요. 이제 또 세 번째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또 자세, 그리고 다섯 번째 기다림. 이렇게 저한테는 이 5개의 키워드가 제 마음의 중심에 딱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5가지에 대해서 네 제 스토리를 같이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라고 하면 사실 이런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복제라는 단어를 얼마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걸 제가 이 비즈니스 히스토리 이제 제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 비즈니스 시스템 들으면 너무 많이 듣는 얘기가 복제이지만 진정하게 내가 복제라는 것을 진짜 내 마음에 이 비즈니스에서 키워드로 두고 있느냐가 저는 성장을 네 이렇게 이렇게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아 이 일은 진짜 복제 사업이지. 그러면 내가 진짜 복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제하기에 맞는 일인지를 인제 구별하고 선별하고 선택하면서부터 더 괜찮은 네트워커가 조금씩 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이 복제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그건 이 말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쉽고 빠르게 네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랜디 게이지. 네 사실 저는 이제 랜디 게이지 책을 한 15번 정도 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랜디 게이지 책이 저 너덜너덜해질 만큼 읽었는데 그 안에 복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이 몇 가지 단순한 행동을 하게 하며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이 복제이다라고 인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책에서는 이것들을 3 세대 누구나 3 세대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이제 제 나름대로의 네 시스템에서 배운 기준은 이 3 세대가 제 각 라인별로 적어도 SBO PD가 3분 나오시면 그게 이제 3 세대 복제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 3 세대의 SBO PD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각 라인에 제 에너지를 모두 다 네 골고루 '잘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요렇게 표현을 이제 책에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복제가 시작되려면 임계 질량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제 적당한 숫자에 올라야 그때부터 진짜 복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해 보고 '아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 바로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 단계면 3 단계, 4 단계면 4 단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네 느끼면서 이렇게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한 행동의 실천 및 단순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복제를 위해서는 단순한 행동들에 주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제할 수 있을 때 이제 시스템이 확장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그렇다면 이 단순한 행동들은 뭘까?'라고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정립이 잘 되지 않았다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짜 실제로 2019 년도부터 해 보면서 이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이 나눌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이제 모든 게 그냥 2 to 5 예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의 구축은 모든 책에 2 년에서 5년 정도 자기가 열정적으로 정말 하자는 이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항상 저도 제 마음에 새겨 놓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주 많은 사람들 근데 인제 제가 해 보니까 자 저희가 사람들이 복제가 잘 되나요? 많이 만나지나요?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좀 노하우처럼 갖게 됐던 건 인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즉 뭐냐면 한 3 개월 정도는 내가 정말 같이 리크루팅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공간으로 내가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미 너무나 HMD 뭐 메나테크에 젖어들어 있으니까 저는 이곳이 편하고 여기서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던 오류가 상당히 저한테 이제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항상 정말 '이분이랑 꼭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되었을 경우에 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파트너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오픈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여기 이제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분들도 똑같았어요. 모두 그분들의 이제 근거지 예를 들어 뭐 집이면 더 좋고 그분의 집이면 그게 아니라면 그 집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선택하시도록 해서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분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한 2-3 개월 정도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3 개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는 동안 또 '내가 옆에 있다. 내가 항상 같이 할 거다.'라고 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이 컴포트 존을 나와서 그분이 소개하고 싶은 공간 사람의 공간으로 또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이분이 '내가 진짜 이제 배움의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진짜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되고 나면 인제 성장하는 시기가 오고 그럼으로써 진짜 진정으로 이제 네트워크로서 이 시스템 안에 접속하게 되는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항상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곳으로 물론 초대도 좋지만 제가 먼저 찾아가서 좀 편안한 곳에서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게 이제 제 노하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분의 안전 공간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 해서 평균적으로 한 12 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제 손이 크게 가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하는 이제 1인 사업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간이 쪼끔 빠르면 6 개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2 개월 좀 느린 분들은 24 개월 정도 보고 제가 그분의 속도에 맞게 비즈니스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포트 존으로 간다." 이건 정말 제가 잘했었던 노하우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저 많은 사람의 개념이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때 인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강의에서 인제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 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균 PV가 2,000 PV 정도 된다라는 걸 인제 알게 됐어요.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이 엄청 본인 니즈가 크다면 본인이 먹든지 아니면 본인과 사람을 소개하든지 해서 한 사람당 2,000 PV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00 PV 정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미팅이든지 미팅에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 제가 이 어떤 것을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매달, 매달 직급을 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급을 산정하는 것이 이제 거기 이제 매여서 치이게 되면은요. 사실 이걸 견뎌내면서 오래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내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사람의 숫자 말고 만큼 결국은 그 직급에 가게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게 되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이 일이 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자 스스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을 모시고 제 산하에 저랑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적어도 MBA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미팅에 정기적으로 나오시기 시작하는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단톡방으로 묻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PD가 되었을 때 20분 이상 네, 사업자들이 있었고, 네, 브론즈 PD가 됐을 때는 40명 이상, 이제 실버 PD가 가까워지면서 거의 80명 정도의 분이 모여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인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씨를 동시다발적으로 뿌리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스폰서님한테 인제 저의 이제 고충을 상담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인제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했더니 스폰서님이 다 들어 주시고 나서 저한테 해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어 인제 "윤지연 사장님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건 너무 작은 사람한테 목을 메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강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명의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그분도 힘들고 윤 사장도 힘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자라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많은 씨를 뿌리고 나의 관심 자체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상담이 저한테도 너무나 위안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작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일이구나, 이 일은.' 그렇다면 내가 당장 뭐 PV라든지 매출이 나지 않아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 뭐 10 사람, 보통 평균적으로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20명 만나야 한 사람 만날까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구력이 좀 붙으면 한 10 명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씨를 뿌리고 다녀야 그중에서 5 명, 그중에서 10 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너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기보다 함께 씨를 뿌리러 다니는데 이제 제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SBO, SED가 되려면 아까 5 명의 사람이 필요해."라고 했고, 한 사람당 12 개월 정도는 우리가 사계절은 다 같이 보내 봐야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는데, 내가 5 명의 사람을 한 명 만들고 한 명, 한 명 만들고 한 명 하면 SBO, SED 되는데 5년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5년 동안 내 파트너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2 명씩 만들어 가면 3 년이면 끝날 수 있겠죠. 3 명씩 만들어 가면 2 년이면 끝나는 거고요. 5 명을 한꺼번에 만들면 1 년이면 SBO, SED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다녀야 된다. 제가 그걸 쪼끔 더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성장했겠다라고 지금도 항상 되뇌이고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성장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날 또 저를 점검하니 이게 제로섬 게임이었을 때가 있거든요. 씨를 뿌린다고 많이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보니까 있던 사람들이 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데려다 놨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나를 떠나간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떠나가지 않고 모이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인제 소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이 쪼끔씩 제가 성장하면서 비즈니스도 같이 성장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몇 가지 단순한 행동의 실천 및 단순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미팅 참석이다. 근데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이제 사 파트너들 오면 오겠다. 라고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 파트너가 오기 시작할 때 나도 같이 오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내가 먼저 이 안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미팅에 참석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 누가 와도 내가 그분을 담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큰 바위처럼 가만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미팅에 참석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내가 해야 되는 단순한 행동이다. 이걸 인제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참석하는 거 외에 꼭 해야 되는 실질적인 일은 딱 하나 하라면 바로 이제 '다이어리에 고기버 작성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8 가지 고기버가 있는데 그 고기버가 인제 주간에 다 제일 위에 인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동그라미 X표만 치더라도 내가 그걸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하고 8 개가 아니라 1 개만 하더라도 그것을 8 개까지 다 매일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단순한 행동의 실천이 이제 그걸 내가 점검하고 안 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는 것이 사실은 네트워커가 매일매일 리더이든지 지금 시작한 초보자이든지 팔로워든지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걸 제가 알고 그걸 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결국은 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MSA에 그리고 누구를 MBA에 초대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파트너분들의 명단은 나도 같이 고민하면서 매 회차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신규가 들어오도록 늘 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이제 제가 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진정한 복제를 위해서 누구나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미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쪼끔 더 나눠 보면 좋은 것은 이 미팅은 확대 사다리 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로 시스템 미팅이나 뭐 회사에서 하는 큰 미팅 같은 거는 '내가 굳이 참석을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직급자도 아닌데.' 이런 생각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오히려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엄청난 비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진짜 이거구나. 내가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비전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홈미팅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홈미팅만큼 밖에 일이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 시스템 미팅만 데리고 가도 HMD 미팅만 데려가도 정말 다양한 멋진 분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걸 알면 또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매니페스트에 데리고 가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을 가면 '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맨하탄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팅은 절대 정체되지 말아야 되고 시스템 미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서 큰 미팅에 다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복제하고 반복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깨달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팅에 가장 누구를 먼저 초대해야 된다? 바로 내가 먼저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의 핵심 레버리지는 바로 미팅이기 때문에 이 미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느냐, 그런데 내가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느냐,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일은 어떤 일이다? 이 그냥 성공의 8 단계를 무한 반복하는 일인 거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춘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주소를 받고 갔을 때는 고속도로를 내려서 요양병원까지만 거의 30 분을 정말 꼬불꼬불하는 길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도대체 이 꼬불꼬불한 길은 언제 끝이 나서 내가 요양병원에 딱 도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이 너무 길어져 길게 느껴졌었는데 단 두 번째만 갔는데도 제가 그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 10 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정말 메나테크라는 일은 뭐 지금 내가 당장 한 달, 두 달에서 일확천금을 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짜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연금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네 팀워크 사업이지만 또 내가 1인 사업가로서 내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길게 보고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게 보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그게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공의 8 단계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팅에 참석하고 고기버하면서 미팅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늘 이 성공의 8 단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똑같은 거죠, 매일. 명단 작성이 제일 큰 일이에요. 명단 작성하고 계속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STP하고 후속 지원했는데 '아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았어.' 또는 어떤 날은 '내 결단이 희미해졌어.' 또 어떤 날은 '내 꿈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성공의 8 단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이 일이다라는 단순화의 이 성공의 8 단계에서 이 단순화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전 옛날에 혼자서 '이거 다 지워 놓고 혼자 쓰냐.' 막 이런 것도 혼자서 해 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성공의 8 단계는 완전한 내 시스템,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은 되게 가벼워졌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해야 될 건 결국 성공의 8 단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여기 어디에 있는지 같이 점검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심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과가 나는 기점이 진짜 2 년에서 5 년이더라고요. 누구든지 이제 제 이력도 보면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면서 PD에 안착했었고 또 그리고 PD가 되면서 또 한 2-3 년, 5년 지나면서 Q12 브론즈 PD라는 안정적 직급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계단의 어떤 우리가 성장이 2 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 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누구나 갔던 사람들이 2 년에서 5 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앞서 얘기했던 해야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하면서 그 단순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복제시켜 나가는 것이 이 일이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고 네 나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게 되면서 저도 사실 처음엔 되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몰랐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걸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먼저 스스로 어떤 이제 뭐 점수라든지 인맥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SBO 실버이드가 스스로 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번 가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던 길이 그 단 한 번 가 봤다고 두 번째 갈 때는 30분 가는 게 10분 가는 게 느껴질 것처럼 '아 여길 지나면 이 커피숍을 지나면 쪼끔 있다가 도착하지.' 이 마음이 들면서 제가 가졌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SBO 실버이드가 돼 보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SBO 실버 ED를 만들어내는 프로 SBO가 되면 사실은 이 일은 끝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 SBO가 돼서 똑같이 내 파트너들을 프로 SBO로 만들면 그때 SBO P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 프로 SBO를 무한 반복해서 해 나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직급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이제 메나테크는 사실 골드 PD, 인제 PPD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골드 ED 직급을 만들어내면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하지만 네 이제 스폰서님들의 도움이 크게 없어도 스스로 골드이디를 시스템 안에서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PPD까지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 진짜 프로 SBO 양쪽의 SBO, SED를 만들어 보는 진짜 프로 SBO가 돼 봤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가면 저도 그런 진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골드 ED 제가 어느 순간 PD를 넘어서 이제 브론즈 갈 때쯤에는 '골드 ED 한 번 만들어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면서 '메나테크 끝까지 잘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해 보고 만들어 보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걸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과 해야 될 것들을 단순화하면서 시스템 안에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가장 먼저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세예요. 사실 이제 뭐 자세는 이제 외적 자세와 네 1인 기업가의 자세, 내적 자세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요. 저는 뭐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네 1인 기업가 자세를 포함하는 내적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쪼끔 네 잘못 인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적 자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하게 되었던 건 성장을 위해서 시스템 팔로우십이었던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내적 자세라는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얼마나 내가 시스템에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서 뭐 어떤 시스템에 하자는 걸 무조건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결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그 시스템이 결정된 시스템을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뭐 회사 생활도 많이 해 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인제 이런 네 이제 물론 그게 발전을 위해서였지만 그런 인제 저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건 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성공자를 배출해낸 이 HMD라는 그룹의 시스템이 견고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PD의 수가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낸 PD의 수를 이제 내가 만들어 낸 것도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결국 PD 사장님들이 배출이 되었고 결국은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제 라인에서 계속해서 PD가 나오는 건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얼마나 같이 잘 보고 순종하면서 잘 협력해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내적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인제 되게 많이 느껴서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잘 익히기 위해서 이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인제 4개 이 4 개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영양소는 사실 이 메나테크 메나테크의 이제 바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양 바이블인 잃어버린 영양소 뭐 사람의 의사 인제 사람의 몸에는 100 명의 의사가 있다. 요 두 책은 이제 진짜 여러 번 정말 많이 읽었고 그 외에 네트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진짜 읽어야 될 책은 개념서는 부자 아빠 21 세기형 비즈니스 그리고 인제 행동서, 실습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이대로 하면 되겠다.' 했던 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적어도 진짜 '내가 네트워크 안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그 팔로우십 안에는 배움의 자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꼭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셋독서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읽어야 된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 봤다.' 그러면 '진정성이 부족하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시스템이 진짜 중요한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고객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이 책을 다 같이 읽으면 또 인제 일어나는 효과는 뭐냐? 사람들이 다 기준을 똑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가 아니라 이 책에 이런 책에 있는 것들을 계속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걸 내가 책을 한 번 더 제대로 읽음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각자 세웠는데 그 기준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책들을 열심히 같이 읽으시면서 내 비즈니스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인간의 모든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이란 두 가지 말로 요약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누군가의 성장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트워크 초기에는 또 이제 누구나 각자 잘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결국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 사람의 어떤 시간을 기다려 주지 못하면 '아 리더로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뿌렸는데 물을 준다고 해서 다 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씨앗은 내일 당장 싹을 열 수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모죽 같은 건 5 년을 땅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자세를 리더로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지금도 저는 저분의 때에 맞춰서 성장하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의 역지사지 자세가 상당히 이 비즈니스엔 필요하고 그걸 기르면서 더 많은 파트너님이 생긴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그룹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그룹이란 HMB란 그룹 자체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공기처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해서 어떠냐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1 년도였나요?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아무도 모일 수 없게 됐을 때 너무나 제가 공포에 질리게 된 거예요. 제가 회사도 나왔고 네트워크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룹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이 그룹 안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당연한 건지를 이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아무도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그룹을 통해서 내가 결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는 공명을 일으켜서 시스템 우리 HMD 시스템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룹이 잘 커 나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그 그룹의 열매만 따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따로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어느 순간 그룹이 없어지면 '내 비즈니스도 모두 끝나겠구나.' 이걸 제가 그 코로나 때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못 모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옛날에 이거 아시죠? 이 밑에 있는 파동들이요. 비슷한 작은 파동이지만 비슷한 파동을 가진 두 파동이 만나면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 파동들이 만나면요. 아무것도 없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성장하고 싶고 네트워크 안에서 메나테크 안에서 작은 나지만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 전체 그룹 우리 HMD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나는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다르다면 그걸 같은 인제 주파수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진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작지만 그룹이 단단해지고 커졌을 때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날이 가면서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공기처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일부터 사실은 그룹의 시스템 미팅에 참여하는 게 가장 작은 공명하기 위한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이 작은 내가 그룹을 에너지를 타고 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공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인제 직급을 가다 보면 직급의 텀이 긴 시간은 그 안에 시련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떠나보낸 파트너들도 많고 그때마다 '과연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이 강의에서 이 그림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내 꿈이 너무 작으면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아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저런 걸 왜 써?'라고 했던 꿈 목록을 쓰게 하고 항상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피디에서 1 번이 꿈이고 스폰서님한테 상담하면 "네 꿈부터 점검해 보자. 파트너의 꿈들부터 점검해 보자. 꿈이 90%다. 꿈이 단단하고 크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이 일을 하면서 진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적어 놓은 꿈들을 벽에 붙여 놓고 그 꿈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이제는 성장하면서 파트너분들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우리 한나경 사장님이 남해에 정말 많은 섬을 사서 그 섬에서 살고 싶다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해야지. 이런 '함께하는 공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혼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팀에서 그 꿈을 응원하고 함께 단단하게 나누고 하면서 서로의 꿈이 다 커지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쉽게 지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꿈을 단련하는 훈련을 스스로 항상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 오면서 제 꿈에 제 꿈이 더 많이 단단해지니까 '아 어떤 일도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잘 되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또 제 꿈이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더 또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꿈을 어디에서 키워야 된다? 시스템 안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사실 메나테크의 성공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거더라고요. 매일 해가 동쪽에서 서쪽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들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르지 않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팔로십을 지닌 파트너로서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스폰서로서 그리고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존중하는 서로가 모두가 함께 신뢰하면서 예측 가능한 성공을 메나테크 안에서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비즈니스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